첫 번째. 극한 단원에 해당되는 거야. 자, 단주 수렴 정리인데 단원은 신경 쓰지 마라. 우리한테 중요한 포커스는 이거다. 수렴이다. 이게 수렴에 대한 어떤 내용 일부를 하겠습니다. 이건 수열의 한정이에요. 자, 수열은 크게 두 종류로 나와. 어떻게 나와? A에는 어쩌고 저쩌고 n이 개입된 일반항으로 주던지 아니면 블라블라 an 점화 형태로 주던지 둘 중에 하나죠. 그죠? 일반항 같은 거 주는 건 그냥 바로바로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뭐 구체적으로 금방 파악이 되는 거고요. 그럼 실제로 어떤 이 수열이 수렴합니까? 발산합니까? 이런 류의 질문을 할 때는 주로 다 점화형으로 주게 있어요. 알겠죠?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수열이 증가 수열인지 감소 수열인지를 알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뭔가 모양새를 알아낼 수 있죠. 통상적으로 증가나 감소를 하면은 규칙성과는 상관이 없어요. 규칙성 문제도 따는 거고. 그럼 수열이 증가나 감소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확인해야 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확인해야 돼? 서로 빼야지. 수열을 빼야 되지. 그러니까 an 플러스에서 an을 빼야지. 자, 빼봤더니 결과가 어때야 돼? 뭘 기준으로? 뺀 결과가 난 뭘 보려고? 뺀 결과에 어떤 걸 보려고? 0보다 큰지 작은지. 맞지? 0보다 크면 증가지. 후항이 뒷항이 더 큰 거니까 0보다 작으면 감소지. 맞지? 이게 통상적인 방법이죠. 조금 특별한 케이스 있죠. 나누는 거 있어요. 나누는 거. 그죠?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뭐 기준적으로는 양수라고 보겠습니다. 그렇죠? 양수라고 보고. 그러면 나눴을 때 결과는 뭘 기준으로 해야 돼? 위에 건 0이었는데 이거는 그렇죠. 1 기준 1. 1보다 크면 위에 분자가 큰 거니까 이게 증가가 되는 거고 1보다 작으면 감소가 되겠죠. 효과는 동일한데 실제로 100문제가 저런 유형이 나온다고 치면 위에 있는 게 95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게 빈도수가 굉장히 적은 편이야. 가끔 나오는데 저 눈치껏 해야 돼. 문제를 풀다가 an 플러스니까 an의 관계를 줬는데 이게 딱 나누기가 좋은 스타일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거 할 때 쓰는 겁니다. 알겠죠? 드물게 나오지만 기억은 한번 해두셔야 되죠. 저 두 개는 아주 기본이니까 0 아니면 1로 하는 거.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수열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질문을 받을 때 주로 나오는 것들이죠. 이런 거죠. 자, 내가 확인해 봤더니 증가 수열이야. 증가 수열인데 얘가 어떻게 돼? 계속 가던지 아니면 가다가 말던지 두 가지 현상밖에 없어요. 그죠? 일단 증가가 됐기 때문에 진동 상황은 다 날아갔죠. 그럼 무한 아니면 수렴이에요. 그죠? 이 두 가지밖에 없죠. 이렇게. 그러면 내가 수열을 확인해봤는데 증가 수열이에요. 그러면 무한 아니면 수렴이야. 물론 결과가 둘이 너무 판이 다르지만 그러면 우리는 문제 풀 때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이게 수렴할 거라면 이 아이가 넘지 못한 어떤 수 또는 문제에 있는 문자들, 상수들이 등장해야 되겠죠. 무엇이 되든 간에 작은 수든 큰 수든 간에 확인을 해야 돼.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무한이라고 측정을 해놓고 무한이 아닌 걸 보일 수도 있겠죠. 거꾸로. 무한이라고 생각하고 해봤더니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아예 그냥 수렴으로 가도 돼요. 수렴한다고 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맞죠? 수렴한다고 치고 해봤더니 말이 안 돼. 그럼 무한이잖아. 어느 거든 선택을 해야 돼. 근데 보통은 제일 쓰기 편한 게 뭐냐면 수렴한다고 치고 했을 때 모순 생기는 거 찾는 게 제일 쉬워요. 왜 그러지? 니들이 보통 이거잖아. 만약에 뭐 이런 거 줬다. 이렇게 줬다. 풀었을까? 자, 이런 거 줬다. 그러면 이게 수렴한다고 치고 하면 뭘 해야 돼? 수렴을 가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그 다음 따라오는 거.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얘랑 그냥 같은 거지. 그치?
그렇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이나 an이랑 같은 거 아니야. 니네 알파도 이건 좋잖아. 그러면 이거는 알파 놓고 계산해 볼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그럼 뭐 이건 말이 되려나 모르겠다. 넘기면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0 이렇게 있겠냐 이거지. 만약에 설령 이따 칩시다. 설령 이따 치고 알파 1이야 이게 이따 칩시다. 오케이? 이따 치고 이따 쳤는데 이 문제 보니까 A1 1이야. 근데 증가수열이요. 근데 수렴값 1이요. 뭐야 이거? 말이 안 되지. 이건데? 심장박도 멈췄는데? 그렇지? 오순이죠? 이렇게 하는 거 알겠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확인해 봤더니 감소수열이야. 감소수열인데 동일한 현상이 생기는 거죠. 계속 가면 마이너스 1일 거고 가다 말면 수렴하겠지. 맞아?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단주 수렴정이라는 저런 거창한 단어는 이 정도도 괜찮고 마지막에 써놓은 저것과 위에 수열의 증가 확인하는 걸 하시면 되는데 이게 과거에는 한 2020년도 이 전후까지만 해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되게 많이 나왔는데 어려워요. 그때는 나오면 거의 다 이거예요. 거의 다 이거야. 이거 해가지고 무슨 찾던지 뭐 하던지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때 이쪽을 잘 안 냈어. 왜냐하면 쉬워서. 똑같은 건데도 감소가 쉬워. 왜 감소가 쉬울까? 통상 이런 걸 준단 말이야. A1이 2야. 근데 여기 모든 항이 양수야. 확인해봤더니 감소야. 그럼 뭐야 이거? 감소하는데 0을 못 넘는데 이미 0이 나와 있잖아. 못 넘어 여기를. 0 밑으로 못 간다고 벽이 생겼잖아. 끝났잖아 지금. 수렴하고. 그 감소 수렴인 거면 밝히고 끝나버리는 게임이 돼버리지.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쉽지. 아는 사람 입장에 너무 쉬운 거야. 그러니까 안 냈어 옛날에. 안 냈는데 오히려 지금 반대로 돼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교육과정에서 조금 경계선을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거 잘 안 내려고 하다 보니까 쉬운 쪽으로 내다 보니 요즘은 오히려 나오면 이게 나오더라고. 오히려.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쉬워. 알겠죠? 자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 자 비교 판정법. 말 그대로 비교해서 판정. 뭔가를 판정하는 거야. 알겠죠? 뭘 할 때 쓰는 거냐면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할 때 fx가 무한임을 보이죠.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야. 이런 문제를 무한인 걸 보이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일단 너희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무한임을 보이라고 문제를 냈다면 이거는 직접 무한인 걸 보일 수 없는 문제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거의 타당합니다. 직접적으로 무한인 걸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져요. 어차피 못 보이는 거니까 보이라고 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해.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이걸 풀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죠. 이 fx가 중요하죠. 당연히 이 fx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fx하고 비교할 수 있는 다른 걸 만들어야 돼. 어떤 gx를 찾아야 돼. 단 조건이지. 얘가 작아야 됩니다. 내가 찾은 게 작아야 돼요. 알겠죠? 크면 안 돼. 작은 걸 찾아야 돼. 어떻게 찾아? 니네 샌드위치 정리 같은 거 쓸 때 샌드위치 정리는 보남수의 왼쪽과 오른쪽 두 개를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니? 막 저기서 가져왔니? 이런 데서? 아니잖아. 그 주어진 식과 그 안에 있는 범위들을 가지고 요리조리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 아예 생뚱맞게 맨땅 헤딩해서 찾는 게 아니잖아. 마찬가지야. 이것도 이 식을 보고 이 식과 이 간단하게 써놔서 그렇지만 요 식의 구조를 보고 그걸 통해서 얘보다 작은 놈을 찾는 거야. 유사한 놈인데 찾는 거죠. 그러면 저 찾아놓으면 어떤 일이냐? 저 찾기만 끝난 게 아니죠. 찾아놓고 이 놈이 이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돼. 뭐지?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갔을 때 얘가 무한이어야 돼.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간접적인 방법인 거야. 얘가 무한인 걸 보이라고 했는데 못 하겠는 거지. 그러니까 쟤가 무한인 걸 볼 때 대신 다른 애를 찾는 거죠. 이거는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거지. 이 두 가지가 만족해야 돼. 그래야 무한보다 크니까 무한이에요라고 주장이 된다고. 당연히 이게 크면 안 되죠. 무한보다 작아 이런 말이 안 되잖아. 어떤 건지 모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목보다는 내용을 보셔야죠. 무한 나오면 거의 다 이렇게 풀어.
물론 무한인 걸 보여야 되는데 처음부터 내가 이거 비교판정법 생각해야지 무한인 걸 대신 찾아야 돼 이렇게 푸는 문제도 있지만 처음부터 그런 건 안 되고 풀다 보니 끝에 나가서 결론 지을 때 이렇게 끝나는 것도 있어. 나도 처음에 예상 못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이거였네. 마무리가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되는 문제도 있어요. 알겠죠? 조금 감이 안 잡힐 텐데 이런 겁니다. 예전에 어디였죠? 어느 학교 기억이 안 나. 서울대인가 어딘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왼제곱 빼고 이항정리 쓰는 거. 이항정리 써서 막 나올 거 아니야. 이거 버전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저런 류의 문제였어. 무한인 걸 보이는 어떤 게 앞에 깔려 있어요. 근데 이걸로 내가 저 GX를 만들어야 돼. 근데 이거는 너무 쉬워. 왜냐하면 여기서 얘만 꺼내면 돼. 이거보다 이게 작은 게 맞잖아. 한 놈밖에 안 되는데 이거 n이잖아. 이거 리미트 치면 무한이지. 이쪽이 무한이야. 이런 식으로 푼다는 거야 저게. 알겠죠? 이거 되게 단순한 건데 은근히 잘 못해 학생들이. 일단 이항 정리해가지고 전개를 해가지고 풀어야지 이런 거 연습이 안 돼 있으면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비교 판정법을 쓴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자, 두말하면 입 아프고 세 번 하기 싫은 거죠. 샌드위치 정리. 너무너무 강력한 도구고요. 그죠? 모든 극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샌드위치가 잘 잡히는 건 아니죠. 자, 그게 문제인 거죠. 자, 샌드위치 정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게 부등식이기 때문에 주어진 본체의 함수에 대해서 오른쪽 왼쪽을 잘 잡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말이 쉽지. 그죠? 말이 쉽지. 샌드위치 정리를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너무 많아서 극한이라고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 둘 중에 하나가 있죠. 극한 문제 푸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그냥 직접 풀린다. 다이렉트 풀려. 직접 안 풀려. 어떻게? 그게 샌드위치야. 차라리 이게 낫지 않아? 극한 문제를 푸는 방법이 막 되게 많아. 그거보다 낫지 않아? 이분법으로 생각하면 편해. 당연하게도 원래 문제 출제한 사람 직접 풀라고 냈는데 내가 못 풀어. 앞만 봐도 직접 안 풀려. 야 이거 샌드위치인가 보다 하고 풀었어. 답이 나왔어. 다행히. 나중에 보니까 애들이 야 이거 직접 풀어도 되는데? 이렇게 풀면 돼. 했더니 그러네. 답이 똑같아. 당연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알겠죠? 답이 다를 수 없어요. 다만 이거 원래 나는 풀 수 있었어야 되는데 못 풀었다. 샌드위치 푼다? 풀어서 해결은 돼요. 다만 통상적으로는 직접 풀게 만든 문제들이 샌드위치로는 잘 안 돼요. 양쪽 부등식 찾기가 쉽지 않아요. 무슨 말이야? 그리고 샌드위치 정리의 최악이 언제예요? 최악이 언제야? 내가 분명히 양쪽에 두 놈을 잘 잡았어. A, B를 잘 잡고 극한 쳤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와? 1 나오고 3 나온다. 이러면 망한 거지 뭐. 그렇잖아? 자, 망하면 애들이 또 어떻게 하냐면 니들은 이렇게 한다. 이게 양쪽이 다르게 나오잖아. 그럼 이 중에 하나가 답일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해. 괜히 막 직감적으로 막 저게 답일 것 같고 이게 답일 것 같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답일 수도 있지. 이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건 판을 갈아야 돼. 다시 정교하게 만들어야 돼. 양쪽이 다르면 한쪽만 바꾸려고 노력하면 안 되고 직간에 의존해서 하시면 안 되고. 알겠죠? 그리고 대부분 이게 다르게 나오는 경우는 잘못 잡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자기 눈에는 이 부등식이 맞다고 보이지만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잡은 거 보면.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는 경우를 잡아놓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 X가 모든 실수에 대한 건데 얘는 어떤 특정한 범위에 있을 때는 여기 맞는데 그 범위가 아니면 이게 안 맞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당장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알겠죠? 내용은 설명하기 쉽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는 어려운 게 샌드위치 정리 중에 하나죠. 근데 얘만 하나 들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거는 뭐 계속 풀면서 연습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이런 거죠. 리미트 떼고 식 잡는 것만, 부등식 잡는 것만 할게요. 자주 나오지 않아요. 자주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는 거야. 자주 나오지 않기 때문에 더 기억하기가 어려운 것. 자, 나는 이걸 가지고
적분이든 리미트든 범위를 잡고 부등식을 잡겠다는 거죠. 즉 sin x의 nx에 대한 걸 출발했고 이게 fx니까요. 그죠? 모든 건 구간이 있다. 특히 구간이 항상 설정이 되는 게 두 가지지. 시그마 1부터 n까지 범위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범위야. 그죠? 범위야. 이게 범위. 대입하는 용도도 있지만 범위이기도 하다고.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되겠고,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떤 리미트식이 있어서 그걸 하려고 한다면 이 sin n제곱 x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얘의 왼쪽 오른쪽을 잡아야 돼. 맞지? 그러면 일단 sine부터 출발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럼 sin x를 잡으려고 했더니 구간이 0부터 2파이잖아. 2분의 파이. 0부터 2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sin x의 범위가 어떻게 되지? 이렇게 잡힐 거 아니야, 그지? 당연한 거지. 이게 당연한 거라서 어려워요, 여러분들. 실제 나오면 잘 못 풀어. 이거 10명 나오면 한 두어 명 풀잖아, 이거. 이런 거 나오면. 연습하고 가둘까 생각이 안 나. 특별하고 되게 유니크한 거 같은 것들은 잘 기억하지. 근데 평범하고 너무 쉬운 것들 잘 기억 못 해요. 자, sin x가 1보다 작다는 게 중요하지? 양수이고 1보다 작다. 1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돼? 많이 곱할수록 작아지지.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건 sin n제곱 x인데 sin n제곱 x에 대해서 뭐 이 문제는 등식이 등호가 들어가는 거고, n제곱이니까 덜 곱한 게 아니라 한 번 더 곱해주면 작아지는 거 맞잖아. 덜 곱해주면 커지는 거 맞잖아. 요런 기본적인 수순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다가 인테그랄을 잡고 뭐 나오면 일반항으로 잡고 뭐 극한이 필요하면 극한 잡고 이렇게 하는 거야. 샌드위치 정리를 위해서 범위를 잡는다는 건 저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갑자기 어디서 막 떨어지는 게 아니야. 내가 이걸 어디서 가져왔겠니? 다 이 안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이 함수를 보고 이 구간하고 맞춰가지고 거기서 연계해서 만든 거죠. 전혀 새롭게 설계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4번을 가려고 했는데 애매할 것 같아. 자, 지워도 되겠습니까? 혹시 이거 질문? 이 내용 중에서 없죠? 자, 그 다음 거 갑니다. 그 다음 거는 제목은 없어요. 참 저쪽 사람들 여기 잘 보여? 글씨? 잘 보이고 있어? 오케이. 자, 4번은 제목은 없습니다. 극한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죠. 바로 이거죠. 맞아요? x분의 lnx 0으로 가는 거 알고 있죠? x가 0으로 갈 때는 뭐야? x분의 ln 1 플러스 x죠? 우리 교과서에 배우는 거. 무한인 거는 교과서에 안 나오죠?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증명법을 다시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 x분의 lnx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문제 유형은 두 가지야. 예를 들면 무엇무엇임을 보이시오, 극한의 값을 구하시오,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해놓고 단 x의 단. 우리한테 제일 좋은 건 이거야. 사실 솔직히 따지면 단 해가지고 저기 써있는 거지. 요즘은 예전에는 이런 거 진짜 안 해줬는데 요즘은 가끔 나와. 단 하고 줘요.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정상적으로 잘 풀어서 쭉 가면 끝에 해결하는 마지막 부분쯤 가면 얘가 튀어나온다는 얘기고, 그때 이거 그냥 0 처리하고 증명 필요 없고 그냥 쓰라는 얘기죠. 공식 알려준 거야. 그죠? 제일 좋죠. 사실은. 자, 그런데 요거 말고 요건 시험에 나오고 있다. 일단 증명 뭘로 한다고 했어? 승현, 저 증명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기억이 안 나지? 주연? 뭐였지? 부등식. 무슨 부등식? 자, 배운 자와 안 배운 자가 똑같아지는 순간이죠. 보면 알 거야. 이 안에 있어, 이 안에. 이 안에 있다고. 요거. 맞아? 자, lnx가 루트 x보다 작은 걸 보이면 되고 저걸 이용해서 푸는 거야. 맞아? 이제 기억이 또 살아 올라오나요? 자, 보십시다. 자, 그러면 유형상 지금 최근에도 나온 문제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저식을 그대로 이용하면 이것이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이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보이고 이를 이용하여
그 다음 저게 나오는 거죠. 이걸 보이시오. 이렇게 나와. 알겠냐? 최근까지도 나오고 있어. 이거는 계속 나와. 단 나올 때 요건 그대로인데 요건 바뀌어서 나오지. 요건 다른 식이 나와. 다른 부등식. 이거는 똑같진 않고 다른 부등식. 그럼 그 부등식 증명하면 돼. 그거 가지고 이거 증명하는 건데 이런 건 대부분 다 보면 1번에 나와. 1번. 소문항 1번에. 왜? 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야 이제. 그 다음에 2번에 나오든 3번에 나오든 문제 풀다 보면 얘가 나오는 거야. 이게 나오니까 질문해 준 거야 일부러.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뭐냐면 사실은 이걸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굳이 이걸 질문할 필요가 없어. 굳이. 출제자 입장에서는 나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너희들한테 쓰는 파이널 문제는 만들 때도 똑같아. 원래는 하나짜리야. 한 문제짜리인데 한 문제짜리 풀이가 엄청 길어. 엄청 길어. 좀 어렵고. 그럼 이제 그 다음 고민해. 이걸 하나짜리로 낼 것인가? 세팅을 할 것이 고민한다고. 그럼 한참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이거 애들 그냥 풀라고 거의 막 가겠는데? 못 풀겠는데? 근데 문제는 너무 좋으니까 내가 쓰고 싶은 거야. 그럼 이 중 일부를 발췌를 해. 발췌를 해서 1번을 만들어. 요 안에 들어갈 풀인데 이걸 여기다 넣는 문제로 만드는 거야. 만들어 놓고 만약 하다 보니까 이것도 있었네. 아씨. 단 써줄까? 아니면 문제를 만들까? 또 고민해. 단 이거 성립해. 0이야. 써줄까? 아니면 증명하러 할까? 또 고민한다니까요. 해서 만약 결론이 증명으로 나왔으면 2번을 또 만들죠. 만들어 또 넣는 거야. 이게. 계속 얘를 잘라내는 거죠. 이렇게. 사실은 이 안에 한 덩어리 다 풀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해야겠죠. 저걸 증명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전에 우리는 이걸 해야 되겠죠. 자, 부등식 증명. 부등식은 너무너무 종류가 많지만 그 많은 부등식 중에서 우리가 제일 자주 만나는 유형이 저런 유형들이야. 어떤 유형이죠? 둘의 배소를 비교해달라 하고 나오는 부등식입니다. 2개짜리, 3개짜리 말고 요런 유형일 때야. 요런 유형일 때. 여기서는 일단 x는 0보다 큰 걸로 할게요. 자, 이 유형이 문제인데 본질적으로는 대소야. 그렇잖아? 얘가 크고 얘가 작아 이건데 문제의 성질을 바꿔야 돼. 어떻게? 둘을 합쳐. 무조건 둘을 합쳐. gx를 이쪽으로 넘겨서 0보다 작게 만들든지 fx를 gx로 넘겨서 0보다 크게 만들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선택하시면 돼요. 나는 0보다 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죠. 그럼 새로운 함수가 있으니까 hx라고 잡아주면 이건 대소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건 그냥 양순위, 음순위라는 개념으로 성질을 바꿔버린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성질이 확 바뀐 겁니다. 알겠죠? 이미 잘 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겠지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목표가 이 함수가 0보다 큰지만 보이면 끝이야. 이렇게 바뀌는 거야. 단순하게 처리합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 미분해야죠. 자 미분합니다. 미분하면 크게 3가지 결론에 이르게 되죠. 3가지 결론. 자 첫 번째는 제일 쉬운 거 뭐죠? 얘가 0보다 큰 거야. 미분했더니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 있게 돼서 0보다 크게 된 거죠. 0보다 크게 되면 hx가 증가함수가 되겠죠? hx가 증가함수인데 x하고 0의 대소관계를 내가 잡아놨으니까 어떻게 되냐? hx가 h0보다 큰 게 맞잖아. 증가함수 적용하면. 근데 h0이라는 건 내가 이 함수인데 이 함수에 h에 0을 넣어봤더니 0이 나왔어. 그럼 끝났잖아. hx가 0보다 커요 하고 끝났잖아. 맞아요? 이게 제일 간단하고 최선의 방법이에요. 당연히 0이 아닌 수가 나올 수 있어. 0이 아닌 수 나올 수 있어. 간혹. 다른 거. 그거 어떻게 해? 얘 0보다 크잖아. 이렇게 처리하면 돼. 0이 안 나왔어. 이러지 말고 양수 나오면 돼. 양수 나오면 무조건. 그럼 0보다 크게 되는 거니까 돼. 그럼 증명이 끝난 거야. 당연히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이렇게 나오면 진짜 일이 엄청 커지는 거야. 단순하게 끝날 문제가 일이 엄청 커진 거야. 0도 포함되어 있지만 마이너스 1과 0 사이가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거야. 알겠냐? 다행히 내가 아직 이런 문제 본 적은 없어. 그러니까 일단 제일 깔끔한 건 0이야. 자 그러면 그 다음 미분을 했는데 부호는 모르겠고 이 과정이 나오려면
극값이 나오는 거지. 극값. 자, x는 알파에서 극소. 극대는 안 돼. 극소. 이 경우라면. 반대로 하면 극대가 나오겠죠. 자, 극소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되겠네. hx하고 h알파하고 등호가 생깁니다. 이건 등호가 없었는데 여긴 등호가 생기는 거야. 이거 등호가 생겼는데 0이라고 만약 나왔다면 0에서 등호가 성립해야 되거든요. 알파에서 등호 성립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빼야 되거든요. 그 과정이 단순하게 처리될 수도 있고 좀 생각보다 골치 아플 수도 있어요. 알겠죠? 요즘 잘 안 줍니다. 이 경우는 얘랑 달라서 얘는 0을 주는 게 제일 좋고 얘는 0이 나오면 안 좋고 오히려. 그래서 얘가 오히려 0이 아닐 수가 나와. 이렇게 나오면 이건 0보다 크잖아? 이렇게 되니까 등호가 빠져. 여기서 싹 빠지는 거야. 깔끔하게 딱 끝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둘 다 최선의 결과는 이건데 얘 같은 경우는 양수가 아무거나 나와도 돼. 양수가. 근데 이거는 0만 안 나오면 돼. 0이 골치 아플 수 있으니까. 문제 내는 사람도 조절해도 되니까요. 자, 그렇다면 나머지 하나는 뭐냐? 나는 분명히 이 문제 풀 줄 알아서 미분을 하면은 0보다 크든지 극소가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반대로 나오는 거야. 얘가 0보다 작게 나오는 거예요. 어허라. 0보다 작게 되면 어떻게 돼? 예상을 벗어났다면 너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지. 내가 뭐 미분 잘못했나? 부호를 빼먹었나? 이런 생각이지. 당연히 하시는 게 좋아요. 진짜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앞만 쳐다봐도 내가 이 미분을 잘못한 게 없어. 내가 맞아. 0보다 작게 맞아. 그러면 틀린 거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0보다 작아? 그러면 hx가 감소함수잖아. 자, 그러면 이게 틀렸을 리는 없잖아. 문제를 낸 게 틀릴 리는 없고 나도 안 틀렸고. 그럼 이걸 만족하면서 양수가 되게 하려면 뭐가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응? 뭐가 필요해? 자, 이런 거지. 분명히 감수함수야. 근데 양수여야 돼. 그럼 어떤 느낌의 그림이 그려져야 돼? 이런 상태가 돼야 돼. 양수해야 되나? 맞지? 만약에 반대로 풀었어. 그럼 증가하는데 증가함수인데 0보다 작게 되는 거죠. 반대로 풀면 증가하면서 0보다 작게 되면 이런 느낌이 되겠네. 맞아?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 둘의 공통점 바로 여기죠. 극한. 그지? 여기서 극한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극한 개입이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다. 자,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원래인 함수의 hx를 확인해 봤더니 이게 0이더라 하면 되는 거죠. 둘 다 이건 똑같아요. 이건 똑같은 거죠. 여기까지 확인했을 때 0으로 가네 하면 이게 증명됐네가 되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이 세 가지 유형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결과가 이 세 가지가 나온 거죠. 극대는 안 돼요. 극대는 안 되고 이거는 내가 극대로 될 수 있는 것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 많이 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여태까지 실패했는데 어쨌든 셋 중에 하나 나와야 됩니다. 셋 중에 하나 나와야 되고 위에 두 가지는 문제의 일부. 그러니까 문제를 풀기 위한 일부의 도구로 쓰이는 경우가 지금 많아요. 계속 나오고 이건 뭐 무조건 나오니까. 맨 밑에 요거는 어떻게 나오지? 이거 자체로 문제로 나와요. 요즘 많이 나와요. 최근 들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동안 안 건드리더니 요즘 많이 나와요. 이건 아예 문제야. 이건 아예 문제는 잘 안 나와. 이제 쉬워져가지고 애들 다 풀 줄 아니까. 근데 웃긴 건 애들 다 풀 줄 알아. 내가 얘기했잖아. 애들 다 풀 줄 알아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대학 측에서는 문제를 내봤더니 답안지가 부실해. 이거 우리가 한 2번은 냈는데 애들이 여전히 못 풀고 있네? 그럼 또 내. 풀 수 있는 애들 입장에서는 야, 얘네는 이거 또 내네. 이걸로 변별이 되나? 하는데 변별이 되니까 내는 거야. 풀 줄 아는 애 입장에서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대학 측 입장에서 답안지를 다 보니까 야, 이거 아직도 애들 잘 못 푸는구나. 또 내보자. 이런다니까. 알겠냐? 그래서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유형이 살짝 벗어난 게 하나 있는데 이런 것들이죠. 똑같이 H'X를 했는데 주로 요거는 분수 형태일 때 밑에는 양수가 확실하고 제곱이든 뭐든 양수가 확실하고 위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부호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모르겠어. 게다가 극값도 잘 튀어나오지 않는 형태로 돼 있어. 그런 형태가 있죠. 간혹
도무지 모르겠다. 얘를 결정해야 내가 이걸 결정할 수 있는데 이런 스타일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긴 KX를 미분해야지. 이제 얘만 따로 떼야지. 또 미분해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겠지. 이걸로도 결론이 안 나면 한 번 더 가야지. 여기까지. 마지막에 두 번을 더하면 분명히 이건 음수나 양수가 나와. 이게 분명히 나오거든요. 분명히 나오면 얘가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가 나와요. 그럼 얘가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를 가지고 요걸 가지고 요 상황을 따져. 요런 내용들 따지는 거야. 따지면 여기서 부호를 알 수 있게 돼. 그런 식이야. 그래서 2단계 거치면 얘가 얘를 알려주고 얘가 얘를 알려준 다음에 얘가 얘를 결국 알려주게 돼서 결국은 문제 해결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2개 함수까지밖에 안 한단 말이야. 변곡점이나 이런 거 정도까지밖에. 3개도 안 해봤지. 할 수 있지만 안 하잖아. 할 일이 없잖아. 하지만 이렇게 풀면 실제로는 3개도야. HX 기준으로 보면. 한 번 했지, 두 번 했지, 세 번 했지. 이렇게 돼서 마치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은 것처럼 3개도까지 끌고 가는 문제들이 있어. 실제로. 그리고 이것도 잘 나와. 잘 나와. 위에 것만 따로 떼가지고 다시 재분석하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이런 게 두 세트가 연결된 문제들이 나와. 그러니까 이걸 여러 번 해야 되는 거죠. 한 문제 푸는데 이걸 여러 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분을 몇 번 하는지 몰라. 되게 많이 하는 거야. 한 세트 풀려고. 그런 스타일의 문제도 있으니까 따로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일로 돌아와서 자, 얘를 이제 해봐야지. 자, 방금 전에 봤지? 자, 이제 어떻게 합쳐서 여기 fx라 놓게. 루트 x 마이너스 ln x라고 합시다. 자, 미분 2루트 x분의 1 마이너스 x분의 1 되겠지? 자, 합치면 2x의 루트 x 마이너스 2가 되네요. 자, 이거는 부호를 할 수 있는 경우야, 극값을 할 수 있는 경우야? 극값을 할 수 있는 경우죠. 4에서 극소인가요? 맞아. 그러면 그리고 극소 나와야 돼. 그때 나오면 안 돼. 당연히 잡았기 때문에. 자, 4에서 극소. 아, 그렇구나. 그러면 fx가 f4 이상이란 뜻이구나. 근데 f4를 해봤더니 여기다 넣어봤더니 자, 이게 fx야. 4를 넣어봤더니 얼마가 됐어? 2-2ln 2가 됐어. 이거 양수야? 양수 맞지? 확실하지? 이거잖아. 이건데 뭐, 그죠? 양수. 원하는 바를 이뤘습니다. 양수가 나왔어요. 자, fx가 양수. 그래, 이거 부등 증명했어 지금. 맞죠?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저걸 한다. 이걸 이용해서 저걸. 자,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주지할 말은 lnx이기 때문에 0과 1 사이에 있으면 음수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일단 생각하지 마십시오. 알겠죠? 일단 x가 양의 무한대로 큰 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 무시하고 해도 돼요. 통상적으로는 그것이 염려되는 학교들은 그 문제를 낼 때 x의 범위를 주기도 해요. 뭐 x가 4 이상 뭐 이런 거 주거든요. 근데 안 주는 학교도 있어요. 안 주면 너희들이 이거 어떡하지 하겠지만 그 안 주는 경우는 이미 큰 수야 라고 하는 게 여기 밝혀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주지 않았어. 이거 문제 오류가 아니야 이렇게 주장해. 알겠나요? 그래서 이거 그냥 갑니다. 자,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거 한다. 자, 이걸 이용해서 이걸 한다? 어떻게? 요 모양을 만들어야 되잖아. 요걸 만들려면 x로 나누면 되잖아. 그지? x로 나누면 되는데 나눌 때 여기서 샌드위치 등장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거죠. x로 나누면 이렇게 될 건데 이걸로 샌드위치를 쓸 수는 없잖아. 한쪽 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동으로 왼쪽은 만들어주면 돼. 저 뒤쪽이 잘 안 보인다. 자동으로 왼쪽은 만들어. 양수라고 쓰면 돼. 이렇게 만들면 돼. 왼쪽은 자동으로 만들면 돼. 양수야 하고 주장하면 돼. 그리고 나서 극한 쳐. 오른쪽은 결론 났죠. 이렇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냐? 됐어? 질문 없어?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 더 있죠.
이게 둘이 세트야. 그지? 실제로는 이렇게 보셔도 돼. 예전에 좀 지금하고 스타일이 많이 다를 때, 좀 더 좀 많이 강하게 어려울 때, 그때는 이게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은 이게 많이 나와요. 훨씬 더 나오게 된다면. 만약 지금 출제하는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내야만 한다면 지금은 저쪽이에요. 아무래도 LN 쪽이나 이런 식을 여기서 풀기가 편하기 때문에, 게다가 부등식이 있으니까 부등식까지 활용을 해서 문제를 내기 좋거든요. 그래서 많이 냅니다. 자, 얘는 자, 얘를 증명하려면 얘를 기억해라 라고 나는 지금 얘기를 했고요. 부등식을. 그럼 얘를 풀려면 뭘 해야 될까요? 이제는 기억이 나야 되지 않나? 누구야? 자, 이제는 기억이 나야죠. 얘는 부등식이 아니고 함수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 제곱이에요, 제곱. 자, 그런데 풀기 전에 뭐 하나 보시죠. 잘 보면 내가 그냥 외우게는 시키지만 사실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도구들은 되게 많아요. 부등식도 엄청 많습니다. 이것도 식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이건 내가 지금 하나만 줬지만 여기 플러스 해가지고 뭘 붙여서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아요. 엄청 많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는 지금 뭘 대비한다?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은 채로 내가 문제 풀다가 저게 나왔는데 저걸 증명해야 되는 그 순간이 만약 온다면, 맨바닥에 헤딩할 때가 온다면 그때 증명을 내가 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최후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외우기 쉽고 단순한 걸 알려주는 건데, 이 둘의 공통점이 있어. 잘 보면. 잘 봐봐. 어차피 내가 얘를 증명할 거니 NS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얘 증명하고 어차피 EX 있어야 되거든요. 남은 하나가 뭐죠? X 아닙니까? 얘는 뭘 했지? 루트를 씌운 거고, 얘는 제곱을 한 거야. 딱 그 차이. 저건 2분의 1 제곱, 이건 제곱. 어디서 막 이상한 데서 가져온 게 아니야. 저 식 안에 있는 걸 내가 저거는 해체한 거고, 이건 여기다 제곱만 때려준 거니까. 알겠지? 어떻게 해서라도 이 형태를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똑같아. 자, 미분. 자, 이 EX에다가 EX에 EX가 되겠죠. X제곱에 EX. 자, 위아래 EX 없어지니까 X로 묶고 나면 2-X가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니까 X가 양수니까 X는 2에서, 이번에 극대입니다. 이건 부등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극대로 나왔죠. 극대가 나왔어요. 따라서 fx는 f2 하고요. f2는 저기다 넣으시면 2제곱분의 4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fx에다가 넣고 샌드위치 칠 준비를 할 건데, 얘도 자동으로 왼쪽에 0을 주시고 2x분의 x제곱 쓰시고, 여기는 두고가 있는 상태에서 2의 제곱분의 4가 되겠고, 그 다음 x만 남겨야 x로 나누면 되지. 자, 나눠. x로 나누면 0, 2x의 x, 여기는 2의 제곱분의 4에다가 x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맞니? 끝나지 않았니? 마지막에 여기다 리미트 치면 되잖아요.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2제곱분의 4 곱하기 x분의 1이 0이잖아. 여기 그냥 좁아서 그냥 소립을 쓸게요. 이렇게. 알겠죠? 이해됐어요?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긁어가지고 옮기고 싶은데 안 되네. 자, 여기까지 질문. 없어. 자, 실제로는 지금 요 판에 지금 써놓은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거야. 사실은 이거는 5만 군데 다 쓰이는 거야. 극한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고, 그지? 전범위에 다 쓰이는, 미분 들어가면 더 나오고 막 적분에서도 나오고 막 다 나오는 거니까 전범위에 다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둘 중에 굳이 중요도를 따지면 여기 좀 더 중요하고요. 요즘 시절에는 그런 차이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자, 지운다. 자, 마지막 하나만 하고
보십시다. 자, 오늘 이론 백그라운드는 여기 마지막이에요. 자, 정적분 변환입니다. 정적분 변환법이라고도 하고 교과서상으로는 정적분과 급수의 관계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이게 원래는 적분 단원에 나와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 극한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리미트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적분 변환식 문제들은 저걸 극한 단원에 넣어야 되느냐 적분 단원에 넣어야 되느냐는 불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뭐 적분 자체에 힘을 주는 문제라면은 양쪽 다 힘이 실린 거고 적분 자체는 별게 아니라면 극한이나 마찬가지가 되고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전에는 정적분 변환 형태 문제를 주면 그냥 적분으로 전환하는 그 과정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풀이가 이만큼 있다 치면 여기서부터 리미트 쳐가지고 막 풀을 막 써요. 막 쓰는데 잔잔 하다가 여기까지가 변환인 거야. 여기까지 변환.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변환. 근데 여기 짧아. 적분이 쉬워. 별거 없어. 뭐 시한 적분도 아니야. 부분 적분 한 번 되고 끝나고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얘는 얼마 안 되는 거지. 여기서 여기 끌고 올 때까지가 엄청 고난의 시간이 걸리는 그런 류의 문제가 어려운 게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이것도 만만치 않게 되고 있어요. 여기도 시간 걸리게 난도가 좀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일단 출제 빈도가 너무 많아. 너무 많고 자, 일단 너희들이 알고 있는 정적분 변환의 가장 심플한 상태는 이거죠. 이거보다 더 줄일 수는 없잖아. 그렇지 않냐? 그렇지? 더 이상 줄일 건 없죠. 자, 이걸 보고 우리는 뭘 하냐? x를 결정하고 그러면 인테그랄 x dx가 되겠고 x를 구했으니까 x에 대한 범위를 구할 수 있는데 자, n분의 k, k에다 n 넣으면 1이죠. k에다 1 넣으면 n분의 1이죠. 그럼 인테그랄 n분의 1부터 1까지 이상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 원래 극한식이 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귀찮게 저렇게 하지 말고 그냥 0 넣자. 맞죠? 1로 써있지만 0 넣자 하는 거죠. 그래서 0부터 1까지 이렇게 잡아요. 자, 이건데 여기서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실제로 기출문제들을 풀다 보면 얘처럼 예쁘게 해주지 않는 게 문제인 거야. 그지? 그 대표적인 유형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자, 시그마만 따로 쓸게요. 시그마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인 걸로만 무조건 딸딸딸딸 외우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곤욕스러운 순간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경우죠? 얘가 0인 경우죠. 또는 여긴 1인데 여기가 1이 이게 아니죠. n-1. 또는 위아래가 다 달라. 이런 거. 맞죠? 아래쪽이 다르든지 위쪽이 다르든지 둘 다 다르다. 다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이딴 건 다 개무시한다. 그냥 이건 똑같다. 그냥 똑같은 거다. 그냥 똑같은 걸로 보고해도 문제가 없다. 선생님 혹시 채점하시는 분이 내가 저걸 잘못 읽고 1부터 n까지인 줄 알고 풀었어. 잘못 푼 줄 알고 인식하면 어떡해요? 감점당하는 거 아니에요? 안 당한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안 당한다. 자, 이유는 이렇다. 극단적으로 좀 긴 걸 하죠. 자, K는 0부터 할게요. 그 다음 여기는 n 플러스 3 정도 할게요. 식은 쉬운 걸로 하고. 자, 이거다. 자, 이걸 1부터 n까지를 인식하고 해도 되겠느냐? 된다.
일단 내가 원하는 바를 만들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만들자. 시그마의 특징은 서로 넣고 빼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원래 0부터니까 0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n분의 0. 뭐 하지만 0이니까 의미는 없겠고. 그 다음 n까지만 썼으니까 n 플러스 1, n 플러스 1, n 플러스 3가 필요해. 그죠? 자, 이렇게 쓰면 딱 맞잖아요, 식을? 그럼 전개하자. 이거랑 뒤에 따로따로. 그러니까 앞에 거를 전개를 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K가 될 거고, 자, 뒤에 거만 따로 씁시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서 시그마는 없고요. 뒤에 거만 따로 쓰면 0 필요 없으니까 버리고. 잠깐 못 봤자. 자, 어때? 뒤에 거? 이거 다 상수죠? 여기다 극한점 이거 다 있잖아, 이게. 하지만 우리한테 뭐가 있다? n분의 1이 있다. 그죠? n분의 1에다 상수 곱해봐. n이 무한대인데 0이잖아. 맞아 안 맞아? 이거 몽땅 0이죠? 몽땅 0이야. 뭐가 남았지? 이거만 남았네. 맞지?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지. 이것이 개수가 1억 개여도 상관없다. 아무리 많아도 상수라면 상관이 없는 거야. 아무리 많아 상수라면. 왜?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얘가 모든 걸 죽여. 이 한 놈이. 그지? 그러니까 사실 항의개수가 엄청 많아도 결과는 동일해. 그러니까 안 해도 돼. 게다가 이 정도로 깔짝깔짝하게 바꾼 건 상관이 없어. 하지만 문제를 내는 사람은 그래도 교과서적으로 되니까 너희들이 문제를 만약에 정적분 변환에 관련된 시그마가 있는 식을 만나게 됐다면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된 걸 보게 될 수밖에 없어. 출제자는 이렇게 줘. 통상적으로 99% 이상. 알겠냐? 하지만 처음에 안 줬는데 문제에서 나온 내용대로 설명하는 대로 내가 문제를 설계를 하고 식을 만들어 봤더니 여기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지. 내가 만들었더니 내가 지금 정상적인 거 틀린 게 아닌 거야. 이렇게 나올 수 있지. 나오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인테그랄 바꿔도 상관이 없다 이 얘기야. 무슨 말하는지 알겠죠? 이해됐나요? 그거를 잊지는 마시고 단 유일한 예외 조건이 있어요. 하나의 유일한 예외. 뭐냐면은 요즘 이제 추세인데 안 나오긴 안 나와. 이를테면 이런 거야. 제시문이 있는데 제시문 없는 학교는 상관없고 제시문이 있는 학교인데 제시문 중에 어디 하나에다가 이런 내용을 간단하게 짧게 줄여가지고 여기다 넣어놓는 학교가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자 너희들 앞에 문제가 이제 네가 풀 문제가 있는데 저게 정적분 변환 문제야. 근데 아마 풀다 보면 이런 식으로 아래 끝, 위 끝이 좀 안 맞는 게 있을 거야. 원래는 그냥 해도 되는데 특별히 너희에겐 괴로움을 선사해 주겠어. 이렇게 풀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그냥 저렇게 밀고 가지 말고 정상적으로 풀어라고 단서를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경우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그냥 해도 돼. 알겠죠? 그러니까 제시문을 잘 봐야 돼. 있는 학교는. 거의 안 나와. 거의 나오지 않아. 굳이 그렇게 불편하게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 솔직히 따지면.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적분 변환에서 중요한 것은 저 버튼인데 이건데 예를 들면 x를 잡을 때 말이죠. x를 잡을 때. 이 어제도 그제도 막 수업을 해보니까 또 골 때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자, 우리가 제일 많이 만나는 거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패턴 3. 요게 미묘하게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면 너희들이 실수할 확률이 좀 달라요. 실제로. 무슨 얘기냐? 얘는 오히려 실수할 확률이 좀 적어요. 근데 얘는 실수를 많이 해요. 왜 그럴 것 같아? 이거는 2n을 건드릴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어때? n분의 k를 잡아도 되고 n분의 2k를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두 개가 공존을 해. n분의 k로 할까? n분의 2k로 할까?
이걸 고민을 살짝 합니다. 어느 순간에 그런 애들이 하다가 뭘 결정했지. 결정은 했는데 그거랑 안 맞추는 거야. n분의 k 하면 n분의 1 안 건드려도 되잖아. n분의 2k라면 n분의 1 건드려야 되잖아. 이건 피해갈 수 없잖아. 선택 여지가 없지. 이건 선택 여지가 있거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섞여. 자기도 모르게 섞이는 거야. 그래서 엉뚱한 일이 생겨.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걸 왜 틀리냐면 또 하나는 이미 이걸 보면 벌써 눈과 머리가 이미 어디로 가 있냐면 이미 가 있어요. 여기. 이미 오른쪽 가 있다니까요. 그 짧은 찰나에 오른쪽으로 시선이 다 쏠려 있는 상태야. 머릿속은 저기로 가 있어. 눈은 여기인데 머리는 저기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뭔가 틀리는 부분이 있고 체크가 되지 않은데도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풀 줄 아는 거랑은 다른 얘기야. 그래서 적분 변환을 하려면 뭐 당연한 얘기지만 X를 무엇으로 선택해야 될지 정확하게 정하시고, 정확하게 첫 번째는 무조건 내가 X 이거야 딱 정확하게 정하셔야 돼요. 정해놓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두 번째 단계, 이 단계를 꼭꼭 집어서 가세요. 안 그러면 실수하는 거야. 무조건 X 정확하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얘를 맞추는데 얘를 버튼이라고 생각하세요. 쉽게 생각하면 정적분으로 변신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적분 변신. 알겠냐? 그러면 얘가 마지막이야. 이게 마지막이 아니야. X가 처음이고 얘가 마지막이야. 이게 버튼이야. 변신 버튼이야. 변신 버튼. 알겠어? 발음은 주의하시고. 소 짧은 사람 조심하시고. 자, 그러면 버튼을 확인하고 넘어가라. 무조건이야. 이거는 아무리 짧은 시간이 긴 시간이 무조건 체크 꼭꼭 집어서 넘어가고 그 다음 넘겨야지. 머릿속에 이미 인테그랄 쪽으로 가버리면 틀리는 일이 생기는 거야. 너희도 모르게. 누가 알고 싶지 않은 놈이 있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맞춰줘야지. 맞춰놓고 2도 곱해주고 맞지? 이런 애들도 있던데. 여기 2 곱해놓고 여기다 다시 2분의 1을 하는 애들 있어. 그런 또 희귀한 짓을 하는 애들 있어. 그죠? 자, 여기는 2K를 잡았으니까 나는 2를 줘야지. 여기 2를 줘야지. 이 경우는 2분의 1 해줘야지. 이렇게 맞춰줘야지. 버튼을 다. 맞아요?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황당한 실수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정말 예상 못했는데. 리미트랑 저건 다 뗄게요. 다 만들었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야. 1 플러스 2n분의 k 할게요. 이렇게. 요거만 예시로. 요까지만 딱 보실게요. 자,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어떤 학생들이에요. 학생이 한 명이 아니고 자기는 머릿속에 요걸 x로 잡은 거예요. 요걸 x로 잡은 거야. 그러니까 인테그랄 ln 1 더하기 x를 만들었겠죠. 그리고 나서 풀었는데 답에 이상하다. 저게 나올 수가 없는 이상한 답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나도 못 찾겠더라고. 왜 틀리지? 막 했는데 야, 이걸 x로 잡았잖니? 그러면 k에다 0 넣으면 0이잖아. k에다 n 넣으면 2분의 1이잖니? 그치?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게 뭘 바뀌어 있게? 2분의 3이 되는 거야. 왜 그랬을 것 같아? 이걸 더했어. 자기는 이걸 x로 잡아놓고 실제로 구간 계산할 때 이걸 다 같이 계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친구는 진짜 실수였고 잠깐 어떤 애는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범위 잡을 때 이것까지 다 잡아야 되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안 돼. 처음부터 통째로 x를 잡던지. 그렇잖아? 여기 섞어버리면 어떡해. 그럼 여기도 써야지 그러면. 여기도 썼어야 되는 거 아닌데 여기는 안 쓰고 여기는 쓰고 이게 말이 되냐고. 그렇잖아. 희한하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하다 보면 급해지면 아까 개념이 섞인다 했잖아. 여기도 막 섞이면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적분 변환을 잘 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는데 잘할수록 당연히 좋지만 저런 거 하나 때문에 살짝 실수하시면 결과물 틀어지고 기껏 열심히 잘 찾아낸 거 다 틀리고 점수 깎이고 나는 합격도 보장 못 받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맞죠? 특히 잘할수록 조심해. 잘할수록 거만한 놈들아. 잘하니까 갑자기